그래서 동의보감의 첫 장부터 이 얘기를 합니다. 정기신. 그리고 이건 꼭 동의보감뿐 아니라 동양에서 하는 여러 수련법, 공부법에는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예요. 인간이 정기신 3개의 팩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머리에 지성과 여기 감성과 여기에는 뭐 어떤 사람 야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저는 가장 적합한 말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뭐 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 3팩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상초, 중초, 하초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머리를 되게 지혜 영성의 센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사랑이나 감성의 센터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여기 아랫배를 존재, 힘, 몸, 성 에너지 센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다들 우리가 아름다운 말 그리고 굉장히 추구하고자 하는 용어임을 금방 아실 텐데 이게 빛이라면 빛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그림자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좋기만 한 것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어요. 항상 어떤 특징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빛이 있는 반면에 그림자는 머리 쪽에서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꼬리표 붙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리를 좀 어둡게 하는 요소이죠. 그 다음에 가슴에 사랑, 감성 너무나 아름다운 용어이지만 이것도 또한 그림자가 있어요. 흔들림이라든가 집착. 이게 이 가슴 정서에서 주로 우리가 괴로워하는 요소들입니다. 몸 존재 여기는 이렇게 멋진 말들이 또 많이 있는데 이쪽은 본능 또는 충동, 폭력이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센터의 빛과 그림자를 하나로 보지 않고 빛하고 그림자는 한 세트다라고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심리학의 거장이죠. 칼 융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착하기만 한 것은 그것만 이 세상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착하다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이미 악하다라는 것이 전제되니까 성립하는 말이에요. 둘이 한 세트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화이트보드니까 이렇게 검은색으로 하니까 글자가 보이죠. 옛날 우리 때는 칠판, 흑판이라 해서 검은 판넬이었잖아요. 그때는 이걸로 쓰면 안 보이잖아요. 항상 비교에 의해서만 우리는 이원적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빛 하나만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여성이란 말도 남성이 없으면 여성이란 말의 이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항상 이게 빛과 그림자를 한 세트로 보는 관점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에 꽉 매여 있을 때 좀 그걸 자유롭게 해주는 팩터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먼저 보고요. 각각의 센터에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핵심 욕구가 있습니다. 이 머리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명료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수련의 핵심은, 머리 공부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 역할을 합니다. 이건 명료함을 추구하고요. 여기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 역할을 한다예요. 근데 이게 이 비유가 굉장히 적절한 게 말이죠. 머리라고 하는 게 지금 요 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주변이 훤해지는 이것과 대치를 시켜서 비유를 했는데 명료하다는 말이 이게 촛대가 있고 촛불이 있는 다음에 주변이 환해지잖아요. 이거하고 너무나 잘 맞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서 안다는 것은 엉뚱한 길에 가서 헤매지 않고 훤하게 봤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겠구나라고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다만 여기도 효용이 있으면 한계가 반드시 있어요. 아까 빛과 그림자가 하나이듯이 한계는 뭐냐면 이거는 지도라는 겁니다. 지도. 지도라는 것은 여기에 논이 여기 있고 여기에 5층짜리 건물이 있고 이렇게 그냥 상징으로 표현해 줄 뿐이지 여기에 실제 논이 있거나 실제 건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나면 환해지는 그 느낌 때문에 다 됐다고 착각하면 여기에다도 막 콩을 심으려고 놔두고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막 강목을 놓을 수도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지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효용하고 한계를 두 가지를 모두 보면서 공부해야 한다입니다. 머리는 어디까지나 방향을 알려주고 명료하게 알려주는 지도다. 그래서 이제 심리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언명이 있어요. 명제가 지도는 영토가 아니다. 지도는 땅이 아니다. 지도는 그야말로 어디가 뭐가 있구나를 알려줄 뿐이다. 우리가 자칫 이런 원리를 정말 깊이 통찰해보지 않으면 머리로 알면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제 그 점을 알고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가슴입니다. 가슴에서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요. 소통, 연결, 따뜻함입니다. 가슴에서 하는 것이 가슴은 우리가 상징으로 보아도 말이죠. 둘로 되어 있어요. 젖꼭지가 이렇게 둘이 되어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소통이라든가 연결이란 말은 뭐하고 뭐가 연결한다는 둘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가슴은 딱 상징적으로 둘로 이렇게 두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져서. 둘이 연결하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딱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소통하고 연결하고 따뜻함입니다. 이것도 비유적으로 보시면 이 촛불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 가슴은 이 세 센터 중에서 가장 파워가 센 곳입니다. 힘이 가장 강렬한 곳이에요. 그래서 삶의 광채이기도 하고요. 빛나는 열정이기도 해요. 이 가슴의 감성의 그 뜨거운 사랑, 이 느낌 때문에 우리가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아름다운 팩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있어요. 그게 흔들린다는 거고요. 감정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감성에는 오르락내리락 흔들린다는 법칙이 있고, 감성에서는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게 집착이라든가 허우적대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 또는 감정에 늪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것의 그림자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은유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게 이런 촛대와 촛불이 있을 때 우리 눈에 제일 띄는 게 이곳입니다. 아주 밝게 빛나고 있고 가장 눈에 확 띄어요. 가장 화려한 곳입니다. 감성이 가장 화려하고 힘이 센 곳인데, 그리고 또 실제 따뜻함을 추구하듯이 이건 뜨겁습니다. 뜨거운 열정이에요.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정말 이렇게 생명력을 막 동기부여를 시키기는 하지만 대신 또 손을 댔다가 대기가 쉬운 곳이에요. 여기 만져서 손을 대거나 이 주변을 만져서 손을 대는 일은 거의 없지만 여기는 뜨거운 대신에 만져서 큰 상처와 큰 아픔을 겪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슴의 공부는 이런 효용과 한계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같이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초에 여기 아랫배 또는 몸, 이게 있습니다. 여기는 습관이고요. 무의식까지의 변화예요. 습관이고 무의식이고. 또 여기서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요. 그라운딩입니다. 존재감,
또는 뭐 우리 명상이나 이런 데서 여여하다고 표현하죠. 여여함 또는 실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랫배 쪽의 공부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쪽은 자 봅시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